예, 안녕하세요. 포프입니다. 진짜 오랜만이죠. 한 달 정도 그냥 쉬었어요. 뭐, 이것저것. 저도 좀 쉬긴 쉬어야 되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좀 쉬었고,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또뭐 일주일에 최소 한 편 정도는 올리려고 다시 시작을 해요. 뭐, 2019년 처음 방송인데, 사실 뭐 특별히 2019년이라고 새롭게 말할 것들은 없어요. 그냥 이제 비디오 안 만들면서 망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뭐, 내가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 기술이 어떻게 변했나, 뭐 어떤 기술들이 새로 등장하고 사라지나, 그리고 뭐 옛날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보였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 QR코드. 이 QR코드가 되게 재밌어요. 사실 요즘은 여기저기 QR코드 많이 쓰죠. 뭐 포켓몬 고를 하더라도 이제 내 친구 추가할 때 QR코드로 보여줄 수 있고, 요즘은 트위터도 이제 뭐 QR코드 보여주면 그걸로 친구 스캔할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점점 QR코드가 많아지더라고요. 근데 QR코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특이했어요. 사실 QR코드 전에 저희는 바코드라는 걸 썼었죠. 바코드 이제 뭐 가게 가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금가 있고 삑 하면은 그 밑에 써 있는 숫자 이제 바코드 리더로 읽히는, 이거 뭐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이상했는데, 사실은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막 그 당시에 무슨 서브컬처 영화라던가 뭐 이런 만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뭐 사람이 뭐 악마가 돼서 뭐 여기에 바코드 찍고 막 666 박혀 있고 뭐 그러면 악마라느니 뭐라느니 별별 이상한 얘기가 다 있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매트릭스?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아마 이 뒤에 바코드가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미래의 세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가 안 찍혀 있었다는 거 보면은 QR코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지. 그 바코드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숫자가 이렇게 옆으로 써 있고 바코드도 이렇게 옆으로 써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1차원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한정돼 있었죠. 바코드 길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이제 숫자로 좀 한정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뭐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이제 바코드 이게 스캐너 이런 것도 그다지 좋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충분했었을 것 같고, 그리고 주로 바코드를 많이 쓴 데는 뭐 가게에서 상점에서 뭐 사거나 이런 경우였죠. 그다음에 QR코드가 나왔는데 QR코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갖고 막 이상한 문양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그 바코드를 2차원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숫자가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숫자 외에도 이제 다양한 걸 담을 수가 있죠. 뭐 전화번호도 담을 수 있고, 그것도 숫자인가? 그 전화번호에 이제 사람 이름도 같이 넣을 수 있고 웹 URL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해서 QR코드가 나왔어요. 이 QR코드가 나왔던 게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처음으로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막 사람들이 알고 이랬던 게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. 그럼 그때 막 나왔을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QR코드가 막 나오다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QR코드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. 특히 이쪽 북미 쪽에서 뭐 QR코드 이상하다, 이거 너무 좀 뭐 덕후 같지 않아?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QR코드를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가 이제 뭐 새로운 스타트업도 많고 서비스도 많으니까 발전되어 과정을 보면은 그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쯤에 QR코드가 은근히 많이 보여요. 그러다가 한 2015, 6년대까지 완벽하게 사라져요. 왜?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. 왜 그게 필요해? 왜 그런 이상한 걸 해야 돼? 이런 느낌이었어.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데도 왠지 사람들 마음에는 바코드는 오케이야. 근데 QR코드는 노였어요. 되게 이상하게도. 진짜 재밌죠. 그러다가 제가 2016년인가 2017년도인가 2017년 아닌 것 같아요. 2016년 아니면 15년 정도에 중국을 갔어요. 근데 중국에 딱 가니까 세상 모든 게 QR코드예요. 어디에도 QR코드가 없는 게 없어. 가게에도 QR코드, 저기에도 QR코드, 무슨 홍보물에도 QR코드, 무슨 명함에도 QR코드, 회사 이름에도 QR코드. 그래서 모든 게 QR코드로 돌기 시작을 하는 나라를 봤어요. 그러면서 와, 중국은 정말 QR코드를 많이 쓰고 있구나.
뭐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QR코드를 엄청 쓰더라고요. 그러면서 QR코드를 저는 좋죠, 사실은. 왜냐하면 QR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바코드보다 많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위페이라던가 알리페이 이런 거 보면은 서로 돈 전송받고 이럴 때 내 QR코드 보여주고 자 이거 스캔해 그럼 일로 보낼 수 있어.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원래 정보까지도 QR코드로 스캔해갖고 돈 보내주고 이런 것까지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한국에 몇 년 뒤에 갔는데 이제 한국에도 점점 QR코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최근에 한 지난 1, 2년인 것 같은데 이제 북미에도 QR코드가 다시 돌아왔어요.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친구 추가할 때 QR코드로 보여주고 그래서 QR코드가 돌아왔고 이제는 사람들이 QR코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왜 사람들은 QR코드를 싫어했을까? 그거조차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럼 지금 QR코드는 왜 돌아왔을까? 그냥 QR코드가 훨씬 좋은 걸 사람들이 알아서 아니면 이제 북미에도 충분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퍼졌으니까 사람들이 QR코드를 쉽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근데 예전에 바코드 나왔을 때 뭐 바코드를 사람한테 찍어서 무슨 뭐 얘가 뭐 사람이 노예화되고 이런 망상이 아니지 헛소문 도는데 그 헛소문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가 있었듯이 뭔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포맷 그거에 대한 반감이 아니었을까. 바코드는 이제 누구나 다 너무나 흔히 보고 이해하는 포맷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뭐 네모네모난 블락들이 모여있는 마인크래프트 맵 보는 것 같은 이상한 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. 뭐 똑같은 얘기로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여권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NFC 칩 같은 게 들어가서 나와요. 왜냐면 그 칩 스캔하는 것만으로 그게 여권이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스캔이 가능하니까. 그래서 그런 게 처음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.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 정보가 털린다. 이 NFC 스캐너가 있고 RFC 아니야. NFC가 아니라 RFID 거예요. RFID. RFID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내가 RFID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누군지 들통이 난다.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. 그래서 뭐 그거는 좀 더 이제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단데 QR코드는 정말 특이했어요. 정말 괜찮은 건데 사라져서 아, 사람들이 접목을 안 시키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중국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전 세계에 많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다시 뜬 게 아닌가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떤 기술에도 처음 나오고 그게 뭐 베네핏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채용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들었어요. 뭐 똑같은 얘기로 하면은 예전에 타블렛 컴퓨터를 정말 굉장히 초창기에 만들어서 열심히 밀었던 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, 사실은. 마이크로소프트 2003년도에 타블렛 컴퓨터 이제 도시바랑 손잡고 만들고 뭐 다른 회사랑 손잡고 만들고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 윈도우스 운영체제는 타블렛도 지원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마케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타블렛 하면은 누구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모르죠. 지금 와서는 이제 애플이 선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애플이 훨씬 잘한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타블렛을 처음 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굉장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.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좀 기술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게 훌륭하고 장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장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. 뭐 그 바코드 문제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블렛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거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프들이 있을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얼리 아답팅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 하고 그럼 그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이 시기상조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는 충분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. 사실은. 그래서 그냥 쉬는 동안에 했던 망상 QR코드가 돌아왔구나 확실히 좋은데
왜 얘는 못 돌아왔을까? 답은 없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저희가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은 될 것 같다.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쓸데없는 포프TV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칠게요. 예, 포프였습니다.